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 어떻게 나중에 세세하게 보더라도 조금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업 목적이에요. 어떻게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목적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문 요양에 대해서 어떤 어르신에게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목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 규정 안에도 들어가지만 사업계획서 안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다. 어디에 주소, 기관명 이런 것을 적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처음에 냈을 때 가장 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서류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서류 있으면 돼. 그것만 갖다가 그냥 신고하면 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적고 운영 규정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게 요 강의만 잘 들으면 계획서는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들고 손에다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현황, 그 다음에 담당 업무, 즉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 역할하면 되지. 요양보호사는 그냥 집에 파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은 법이 강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냥 사회복지사는 그냥 어르신들 대상자 발굴하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그냥 짝 맞춰서 보내면 됐어요.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세월이 흐른 만큼 노하우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사업 계획서를 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서 이런 담당 업무를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이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론적으로 했다라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가 쭉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몇 명에다가 몇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사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세하게 풀어놓는 거죠. 그런데 방문 요양한다고 하고 방문 목욕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적어놓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방문 목욕만 하고 방문 요양만 하면 대상자 그 어렵고 힘든 사시계 분들한테 무엇을 해줬느냐 이렇게 또 물음이 나와요. 평가 부분에서도 그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업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기타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령화가 돼가는 그 어른들한테 어떤 기대를 줄 것이냐. 사실 이 장기요양보험 안에 있는 재가장기는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요양으로 더 가시기 전에 탈시설화라는 미명하에 집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을 돌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보자라는 거 안에서 어떠한 기대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른들한테 어떠한 것을 줬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넣어줘야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신고제가 아니라 지정제란 말이에요. 운영을 잘 못하겠다라면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서가 잘 짜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 안에 와서 어른들한테 잘 해주겠구나라고 공무원이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은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라면 틀림없이 보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람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른들 아닌 어른들 또 그 지역사회 주부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죠. 예산서죠. 항상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2년이,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무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를 해요.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줘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개념 아래서 충분하게 또 어떻게 해요? 요양보서 선생님들하고 얼마만큼의 어떻게 해요? 재정을 같이 나누어서 하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재무를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자체다 1년에 한 번씩 예산 보고도 해야 되고요. 결산 보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거 짜는 게 또한 만만찮아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저희부터도 사실은 이게 어려워서 예산을 짤 때는 괜찮은데 세출은 어려워가지고 세무사무실에다가 맡겨서 비용을 줘서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잘 짜고 세출을 잘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짜는 방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상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알기 전이 힘들어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뭐 콜럼버스 계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란 세울 수 있어? 근데 못 세운다니까 자기가 딱 깨트려서 세웠어. 나도 그건 할 줄 아는데 그래요. 알면은 별거 아닌 것이 어떻게 해요?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를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배로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사업만 어떻게 해요?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후배들한테 잘해서 이거는 괜찮고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20, 30년 뒤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요양보서 선생님들한테 잘 해준다라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규정 안에는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사업계획서에 이런 게 들어있다면 운영 규정 안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장기 요양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운영을 잘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잘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대상자죠, 당연히.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파견을 해서, 요양선생님들한테 파견을 해서 그 어르신들의 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삶을 그냥 똑같이 가겠다? 아니죠. 삶을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집 안에서. 어른들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양원 하면 물론 우리 나이나 앞으로의 세대는 아유 나이 들면 요양원 가야 돼 이러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해요. 하지만 현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양원을 가겠다라면 당신이 곧 죽는 줄 알아요. 좀 죽는다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아 나는 요양원 가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1회차